네, 안녕하세요. 오늘 클립 이벤트라는 주제로 모멘텀을 발표하게 된 이기 시니어 컴퓨터학과 김민영입니다. 우선은 밑밥을 좀 깔자면 제가 제가 종강하고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 공부한 지 한 달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발표가 허술해도 얘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 이 클립 이벤트라는 논문을 발표하기 앞서 어, 가벼운 서베이 논문을 통해 멀티모달이 무엇이고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Foundations and Trends in Multimodal Machine Learning, Principal Challenges and Open Questions라는 제목의 서베이 논문이고 2023년에 아카이브에 지금은 인용수 87인데 어제 보니까 90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전체적인 멀티모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것 같지만 가볍게 한번 다시 정의를 알아보자면 모달리티라는 거는 이제 자연 현상이 이제 인지되고 표현되는 그러한 방식을 모달리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은 이러한 모달리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상황을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테로지니어스, 발음을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이질성이라는 뜻인데요. 서로 다른 모달리티들을 합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달리티 간에는 서로 다양한 구조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멀티모달은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넥션인데 이 모달리티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모달리티 간은 절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달리티 간에도 서로 정보를 보완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하는 정보가 있다. 이게 바로 커넥션이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 두 가지 이상의 모달리티가 합쳐질 때 새로운 새로운 정보를 발생시킨다라는 게 인터랙션인데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커넥션이랑 인터랙션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커넥션은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랙션은 모달리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히 다뤄서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분야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멀티모달에서는 6개의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Representation, Alignment, Reasoning, Generation, Transference, Quantification 이렇게 총 6개의 멀티모달 챌린지가 존재하고요. Representation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이 딥러닝을 학습시킴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그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멀티모달에서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들의 이런 이질성이나 이런 상호성을 어떻게 반영해서 표현을 만들 수 있을까 챌린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에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끼리 연결해 주는 걸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멀티모달의 챌린지 중 하나입니다. 이제 리즈닝은 레프레젠테이션과 얼라이먼트 이후에 학습된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생성해내는 그 추론하는 과정이 바로 리즈닝이고 이거 역시 멀티모달의 챌린지 중 하나입니다. 제너레이션과 트랜스퍼런스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제너레이션은 생성하는 거고 트랜스퍼런스는 다른 모달리티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모달 또 다른 모달리티의 특징을 학습시킨다는 거. 그게 트랜스퍼런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퀀티피케이션은 어, 이제 조금 더 정밀한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특성이
이 멀티모달 내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퀀티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6개의 챌린지 중에서 이번 클립 이벤트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챌린지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클립 이벤트는 이제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논문이었습니다.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얼라이먼트는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discrete alignment, 두 번째는 continuous alignment, 세 번째는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discrete alignment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엘레먼트들 사이에 커넥션을 알아내는 것이 discrete alignment고요. continuous alignment는 이제 음성과 같이 연속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그 요소들을 어떻게 커넥션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 continuous alignment.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은 이제 representation과 alignment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representation을 얻기 위해서 이 중간의 과정에서 얼라이먼트를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 이벤트는 이 중에 디스크릿 얼라이먼트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요. 디스크릿 얼라이먼트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로컬 얼라이먼트고 두 번째는 글로벌 얼라이먼트입니다. 로컬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두 모달리티의 엘레멘트 간에 페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을 때 그 둘의 커넥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클립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클립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로컬 얼라이먼트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립처럼 페어가 주어져 있지 않고 두 모달리티 간의 지치 페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엘레먼트들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커넥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방식이 밑에 써있는 옵티멀 트랜스포트, OT라고 하죠.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 글로벌하게 커넥션을 찾아내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 이벤트는 이 밑에 있는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사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멀티모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논문인 클립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CVPR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인용수는 90입니다. 우선은 이 논문의 시작에서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논리지뿐만 아니라 이벤트 어그먼트 스트럭처를 포함한 이벤트 논리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엔티티 논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이 있냐를 아는 것이 엔티티 논리지고요. 이벤트 논리지라는 거는 그 사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이벤트 논리지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어그먼트 스트럭처는 그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이벤트를 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엔티티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를 구조한 게 이벤트 어그먼트 스트럭처인데, 이렇게 정리한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뉴스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 안에 어떤 대상들이 있냐만 아는 게 아니라 사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건에 구성된 사람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으로 예시를 간단하게 들면, 이제 경찰과 시민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둘 다 경찰과 시민으로 구성된 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모두 특정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A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경찰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시민들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이 이벤트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
뉴스에 대한 이해가 정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고 그 이벤트를 구성하는 오브젝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개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비전 앤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런 이미지나 엔티티를 이해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벤트의 이런 일미론적인 거나 이벤트를 구성하는 엔티티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니지만 다른 논문에서 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밑에 보이는 구조와 같이 이벤트 타입과 어규먼트 롤을 고려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벤트에 대한 일미론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거 왜 인트로덕션의 얘기가 많은데 밑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밑에 부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 이 논문의 저자가 하고 싶은 거는 이벤트를 이해하고 그 이벤트를 구성하는 엔티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내고자 하는 게 이 저자의 목적인데 이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그럼 두 가지를 해결해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구조의 데이터를 얻어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왔을 때 각각의 이벤트의 시멘틱한 정보나 이벤트를 구성하는 스트럭처들을 어떻게 인코딩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개에 대한 과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벤트 스트럭처 논리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이 있을 때 이제 그 캡션에서 아니, 그 소타인 텍스트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캡션이 있을 때 각각의 요소를 뽑아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나 봐요. 그 모델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 캡션 안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캐리하고 클래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캡션 안에 여러 개의 이벤트가 존재한다면 주요한 이벤트만을 묘사하게 묘사하게끔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옆에 써 있는 네 가지 방식인데 디펜더시 퍼싱 트리라고 해서 이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종속성을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루트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이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루트에 더 가까운 것들을 뽑아내고 두 번째는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를 행하는 엔티티들이 많을수록 이제 엔티티들이 많을수록 그게 더 중심이 되는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어그먼트들의 숫자도 고려를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 타입의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주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클립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 그 이벤트와 이미지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 시밀러리티가 높으면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벤트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네 가지를 고루고루 이제 고려를 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벤트들만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캡션으로 읽으시게 되면 아래 캡션을 보면 carry라는 이벤트를 수행하는 어규먼트가 총 3개가 있고 클립을 이용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을 때 클래시보다 훨씬 큰 값을 얻었고 디펜더시 파싱 트리를 사용했을 때도 얘가 좀 더 루트에 가까웠기 때문에 carry를 주요한 이벤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에 대한 시멘틱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네거티브 샘플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벤트의 경우 이미지만 보았을 때 헷갈리는 정보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rrest와 transport라는 두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단어의 의미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땐 누군가가 누군가를 데려간다는 점에서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정확히 해내기 위해서 그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잘못 헷갈려 하기 쉬운 샘플링을 쉬운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링 방식으로 네거티브 이벤트 샘플링, 네거티브 어그먼트 샘플링,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디스크립션을 샘플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네거티브 이벤트 샘플링은 컴퓨전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진행을 하는데 이제 predicted 이벤트 타입과 이미지의 프라이머리 타입을 비교함으로써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파일은 이제 이벤트를 클립에 있는 텍스트 인코더에 태웠을 때 아웃풋이고요. 볼드체로 되어 있는 i는 이미지를 비전 트랜스포머에 태웠을 때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클립에 태웠을 때 유사도가 높은 이벤트가 모델이 예측한 predicted 이벤트 타입이라고 보는 거고 프라이머리 타입은 아까 전에 그 네 가지 방식으로 해서 뽑아냈던 그 기치가 되는 이벤트 있죠. 그 이벤트가 프라이머리 타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타입이 arrest인데 여러 가지 이미지 arrest 이미지에서 트랜스포트가 predict로 많이 되었다. 그럼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 arrest랑 트랜스포트를 가지고 학습을 좀 더 많이 하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네거티브 아그먼트 샘플링인데 아그먼트 역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어택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미지만 보았을 때는 어택을 하는 어택커랑 그 피해를 받고 있는 빅팀 이 두 개가 서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그먼트 역시 하드 네거티브를 통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가 가능하게 학습을 시켜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네거티브 어그먼트 샘플링은 그냥 단순하게 어그먼트 롤을 오른쪽으로 라이트 로테이션을 해서 에이전트 엔티티 인스트루먼트 순으로 어그먼트 롤이 지정되어 있으면 인스트루먼트 에이전트 엔티티 순서로 변경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클립에서 이미지 리트리버를 하거나 유사도를 구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에 대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개라고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의 사진 이런 식으로 어떤 구나 절을 넣어주는데 이 클립 이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벤트 단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벤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넣어줘서 시미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와 절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가지 방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생성을 해주는데요. 어, 첫 번째는 싱글 템플릿 베이스드 프롬프트로 한 문장 안에 모든 요소들을 다 넣어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컴포스트 템플릿 베이스드 프롬프트라고 해서 짧은 문장 여러 개를 사용해서 모든 어그먼트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프롬프트는 앞에 접두사로 스페셜 토큰을 넣어줘서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고 캡션 에디팅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캡션에다가 적절한 그 어그먼트들로 바꿔서 캡션을 다시 생성해 주는 거고 GPT-3 베이스드 프롬프트는 퓨샷을 활용해서 디스크립션을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싱글 템플릿의 경우는 한 문장 안에 스트럭처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넣어주고 컴포스트 템플릿은 짧은 문장 여러 개를 이어붙여서 만들어주고 컨티니어스는 앞에 스페셜 토큰을 붙여주고 캡션 에디팅은 아까 전에 주어졌던 캡션에 특정 단어를 대입해서 넣어주고 GPT-3는 말 그대로 이제 GPT한테 디스크립션 만들어줘! 하면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3 개, 4 개, 5 개, 6 개, 7 개, 8 개, 9 개, 10 개, 11 개, 12 개, 13 개, 14 개, 15 개, 16 개, 17 개, 18 개, 19 개, 20 개, 21 개, 22 개, 23 개, 24 개, 25 개, 26 개, 27 개, 28 개, 29 개, 30 개, 31 개, 32 개, 33 개, 34 개, 35 개, 36 개, 37 개, 38 개, 39 개, 40 개, 41 개, 42 개, 43 개, 44 개, 45 개, 46 개, 47 개, 48 개, 49 개, 50 개, 51 개, 52 개, 53 개, 54 개, 55 개, 56 개, 57 개, 58 개, 59 개, 60 개, 61 개, 62
이제 아까 전에 네거티브 샘플링 한 걸 활용해서 그 부분을 바꿔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모델에서는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활용해서 이벤트 그래프 얼라인먼트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림은 그래프로 되어 있지만 GNN 학습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 이제 트라이앵글 노드는 이제 이벤트 노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원으로 된 노드는 엔티티 노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세모 부분에 트랜스포트 그리고 세모 부분에 전체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파란색 부분은 캡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얼라이먼트를 첫 번째는 이미지 레벨 얼라이먼트고요. 두 번째는 엔티티 레벨 얼라이먼트, 세 번째는 이벤트 레벨 얼라이먼트. 그래서 이미지 레벨 얼라이먼트는 이미지 그 자체에서 그 텍스트와 그러니까 클립처럼 이미지 그 자체에서 텍스트와 구별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시뮬러리티와 디스턴스를 구하고 이때 각각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를 각각 태우고 나온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DPI는 이제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태운 캡션의 아웃풋과 디저 트랜스포머를 태운 이미지의 아웃풋의 시뮬러리티, 아니,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다음은 엔티티 레벨 얼라이먼트인데, 아까 전에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방금 전에는 저 세모와 저 세모 사이에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얼라이먼트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예, 엔티티 레벨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T2와 IO는 각각 IO는 이제 바운딩 박스 값을 나타내고 T2는 텍스트의 트랜스폼 아니, T2는 이제 텍스트 트랜스포머에 태웠을 때 에버리지 풀링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벤트 레벨 얼라이먼트를 하기 전에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옵티멀 트랜스포트는 어떠한 코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데이터셋이 있을 때 하나의 데이터셋을 다른 데이터셋으로 최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어, 저 둘을 잇는 최적의 경로를 구하는 거다, 최적의 얼라이먼트를 구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레벨에서 이 논문의 목적 자체가 이벤트를 이해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벤트 레벨 얼라이먼트에서는 이제 글로벌 옵티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제 이벤트 사이에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밑에 보시면 GT와 GI인데, GI는 이제 오른쪽 노란 색깔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 GT는 왼쪽에 파란 색깔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 이 둘이 서로 어, 최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마지막 이벤트 레벨 얼라이먼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얼라이먼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미지 레벨에서도 되고 엔티티 레벨에서도 되고 이벤트 레벨에서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 아까 전에 저희가 두 개를 얻었죠. 디스크립션을 얻어냈고요. 두 번째는 얼라이먼트 된 것들의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두 학습시키는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오브젝티브인데, 첫 번째 보이는 L1은 이제 디스크립션과 이미지의 시뮬러리티를 그래서 클립처럼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인 이벤트 그래프 사이의 디스턴스를 최소화시키는 거는 이 얼라이먼트가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게 옵티멀 트랜스포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1은 다시 설명하면 컨트라스트, 디스크립션과 이미지 사이에 그 시밀러리티를 정확한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L2는 이제 두 그래프 사이에 디스턴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학습을 람다1 L1 플러스 람다2 L2로 해서 둘이 동시에 학습을 시켜줘요. 최종적인 모델의 모양은 캡션에서 텍스트 이벤트 익스트랙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조의 데이터셋을 얻고, 그 다음에 저 데이터셋 구조를 얻은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생성을 했습니다. 포지티브 디스크립션, 네거티브 이벤트 디스크립션, 그리고 네거티브 어그먼트 디스크립션, 이렇게 세 개를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펑션을 통해 이제 절로된 문장을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을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비전 인코더에 태워서 컨트라스티브 라인과 옵티멀 트랜스포트, 이 두 가지 과정을 진행해서 엔티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그러니까 이 논문의 요지 자체가 결국 이벤트에 대한 이해를 모델이 얼마나 하냐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이밸류에이션 태스크를 제안을 합니다. 위에 2개의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잘 뽑아내냐를 물어보는 태스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전 앤 랭귀지 모델들이 모두 이미지 리트리버를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얘가 비전의 랭귀지 모델로서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비주얼 커먼 센스 리즈닝은 이제 사지선다를 주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고 왜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태스크입니다. 밑에 2개는 그런 식으로 사지선다로 이제 얘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도 사용을 했지만 직접 수집한 뉴스 데이터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클립 이벤트가 이제 이벤트랑 어그먼트 쪽에서 그 F1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클립 이벤트가 기존 클립에 비해 제로샷 성능도 좋고 슈퍼바이즈드해서 이제 GTL 값을 주었을 때도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줍니다. 네, 네, 참고 자료는 이렇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